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실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웬만해선 나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앞선 영상에선 악인들의 행동 패턴, 우리가 호구처럼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그런 악인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기보단 그냥 평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비슷한 질문들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묘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남자끼리의 기싸움?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냐? 이렇게 묻는 구독자분도 있었고, 여성 구독자분들은 직장에서 남자 상사에게 성희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선이 넘는 듯한 그런 기분 나쁜 색드립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싫은 티를 내더라도 잘 먹히지 않는다. 뭐 인사과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달라. 이러는 분도 계셨어요. 아주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항과 효력이 있는 저항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업로드했던 포천 외도녀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했던 행동은 이혼 소송을 걸고 판결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남편 혼자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생을 마감했죠. 그때 그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저항다운 저항은 트위터랑 구글 드라이브에 모든 외도 자료들을 업로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처벌받진 않았죠. 피해자가 없어졌으니까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근데 만약 그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이혼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아내를 상간녀로 만들면서 아내와 접촉했던 그 유부남들을 하나하나 조졌다면 과연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남편은 외도 증거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도 가장 인도적인 방법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본인만 피해를 입었죠. 자, 조금 넓게 보자면 최근 유럽에서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있어요. 그 두 나라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어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미국은 전쟁이 4일이면 끝날 거라 그랬고 약소국의 대통령에게 탈출하게 도와줄 테니 도망쳐라, 이런 권유까지 했어요. 근데 그 약소국의 대통령은 절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고 항전했죠. 대통령이 그렇게 싸우니까 온 국민이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국제사회도 얼마나 냉랭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 침략당한 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의외로 강력하게 저항하고 버텨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그렇게 눈치만 보던 주변 나라들이 약소국이 싸우고 저항하는 모습에 감명받고 저마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약소국을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 용기와 저항이 세계를 설득시킨 거예요.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싸워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적절한 시점을 넘기면 어느 순간부터 더 타당한 명분이 있는 쪽에 편이 생깁니다. 아군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정의와 실리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사람이 불의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꼭 정의감이나 이타적인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방관했을 땐 언젠간 내 차례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쉬쉬하는 건 실리를 따지기 때문이고, 모든 살아있는 종들은 실리를 따져야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본능 같은 건데, 올바른 쪽이 강한 쪽보다 압도적으로 약해 보일 땐 다들 쉬쉬하고 실리를 추구해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되겠다 싶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올바른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에게도 유리하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상대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주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마, 그만해, 도와주세요, 이건 저항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봐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힐 때 야, 하지마,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야, 하지 마. 그러죠. 그래서 따라하지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지 마. 그러죠. 어설픈 저항은 가해자를 즐겁게 해줄 뿐이에요. 근데 야, 하지마, 이게 아니라 그 가해자의 머리끄댕이 잡고 한 10분만 악착같이 버티잖아요. 그 다음부턴 웬만해선 이 친구를 건드리고 놀리지 않습니다. 왜? 주변 친구들이 머리끄댕이 잡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괴롭혔던 아이는 쪽팔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게
충분한 경고가 되거든요. 저학년 어린 아이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일진들이 막 약한 애들 괴롭힐 때 보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웃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다 그냥 쓴 웃음이에요. 그들 중에 절반은 이건 아닌데 말리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줬다간 나까지 피해를 볼까봐 망설이는 것 뿐이죠. 일반적인 남자끼리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근육을 키우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편해져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피지컬을 폭력적으로 쓰란 말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될 때 쓰라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처음 보는 취객이 여러분들에게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욕 좀 먹고 설령 몇 대 맞더라도 그냥 참고 법적으로 해결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 사람은 앞으로 평생 안 봐도 될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내가 계속 마주쳐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먹는다면 널 다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 막 상사가 괴롭히고 불편한 색드립을 날려?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사과에 말하는 거겠죠. 근데 기업은 실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고 그 상사가 능력 있는 상사라면 아마 이직이나 큰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상황에서 억울하지만 내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 다음 행동을 주저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헬 게이트가 열립니다. 가해자는 떳떳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이 생겨요. 저 상사는 저런 일을 벌이고도 저렇게 무사할 수 있구나 하면서 직장 안에서 그 상사의 파워만 더욱 강해지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실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웬만해선 나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아니면 상사가 내 근처에 왔을 때 녹음기를 꺼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상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죠. 유부남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강력한 악인에게 피해를 보는 약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포기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그 저항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강하게 저항하잖아요. 옆에서 실리를 따져가며 눈치 보던 사람들도 결국 명분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